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4월 7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나타나 격추된 F-15 전투기 승조원 구조에 대한 브리핑과 향후 이란 전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4월 1일 이란에 대한 대국민 연설 이후 5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뉴스 제조기 트럼프 대통령이 5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동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가벼운 뇌졸중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설과 모종의 군사작전 과정이 기획되었고 손에 땀을 흘리며 졸인 마음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설 등 여러 가지 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가 언론에서 사라지는 동안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월 30일 이스파한 외곽에 있는 이란 무기고에 대한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무기들은 상당 부분 파손되었고 4월 1일 대국민 연설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4월 6일까지 협상 기한을 두며 호르무즈 개방을 압박했습니다. We've beaten and completely decimated Iran. They are decimated, both militarily and economically and in every other way. And in the meantime, 또한 협상 과정에서 이란 측 협상가들을 이상하다라고 지칭하고 그들이 합의를 구걸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란이 진정성 있는 합의, 즉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에 나서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because it would not give them even a small chance of survival or rebuilding. 그가 언론에서 사라졌던 4월 1일과 4월 6일 사이에는 특이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4월 2일 갑작스럽게 팸 본디 법무장관을 해임했고 피트 헤그세스는 전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전 경험이 많은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육군 고위장성 2명을 숙청했습니다. 미군은 지상작전을 준비 중이었고 3월 30일 현재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델타와 네이비실 6팀 등 1,500명에서 2,000명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투입해 핵시설 확보를 위한 예행 연습을 마친 상태로 대기 중에 있었고 제75 레인저, 제82 공수사단, 해병 기동부대를 포함한 10,000명에서 12,000명의 배치가 완료되어 작전명령 대기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잠수를 탔고 어쩌면 모종의 작전 지시가 내려갔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너무나 기막힌 우연으로 4월 3일 F-15 전투기 한 대가 이란 방공망에 피격되어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언론은 매버릭 영화를 보듯이 미군의 구출 무용담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의 용감한 미군의 작전에 의해서 미군 조종사 2명의 구조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 동안 사건의 본질에 대한 진실은 조용히 파묻혀가고 있습니다. 무슨 임무를 띠고 F-15가 이란 영공에서 작전을 했을까요? F-15에 탑승했던 전방 조종사 듀드 44 알파와 후방 무기체계 장교 듀드 44 브라보를 구출하기 위해 155대의 항공기 그리고 CIA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C-130 수송기는 왜 2대나 동원되었어야 하나요? 이 수송기는 이란의 주장처럼 한 대가 격침되었을까요? 미국의 주장처럼 진흙에 박혀 더 이상 이륙할 수 없어 폭격한 것일까요? 이 수송기에는 몇 명이나 타고 있었나요? 여기에 타고 있었던 조종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출 작전에 나선 헬기의 사상자는 없었을까요? 정말 2명의 사상자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5일 만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무용담과 밝혀지지 않은 작전의 다른 가능성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명의 미국인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구출 작전을 승인했으며 이는 미군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작전 중 하나로 전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F-15가 추락했던 장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피격 장소는 쿠웨이트에 있는 아메드 알 자베르 공군기지에서 약 560km 떨어진 이스파한 남쪽 외곽 지역입니다.
F-15E는 이곳에서 이륙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F-15E가 운영되는 기지는 요르단의 모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이므로 여기서 발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중급유기 등 대규모 수송기가 중동으로 향하는 모습이 실시간 항공정보 추적 사이트에서 포착되어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델타포스와 네이비실 팀6가 이란의 지하 핵시설 농축 우라늄 탈취 실전 훈련을 마친 상태에서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전 CIA 요원 레리 존슨은 요르단 공군기지에 부단장격인 대령급 고위 인사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가 듀드 44 브라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요르단 공군기지에서 F-15 추락 지점까지는 약 1420km입니다. 여러 차례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C-130 수송기는 쿠웨이트에서 발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F-15가 추락한 지점의 지리적 위치를 한번 볼까요? 이곳은 3월 30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한 이스파한 무기고에서 불과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전쟁 발발 전 이란이 흙과 시멘트로 봉쇄한 이스파한 지하 핵시설과는 불과 2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이곳을 3D 지형 지도로 둘러봅시다. F-15가 추락한 곳은 바로 배사 구조를 가진 이란 내륙 깊숙한 자그로스 산맥 스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락 지점을 F-15 기체와 화염으로 표시했는데 식별을 위해서 실물 크기보다는 좀 더 크게 표시했습니다. SNS에서 떠돌고 있는 추락 사진에서 보이는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이 기체는 IRGC가 F-35로 발표해 초기 F-35 피격으로 오인되기도 했으나 수직 꼬리 날개 잔해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붉은색 띠 표식이 확인되어 영국 레이큰스 왕립기지에 주둔하던 미 공군 제48 비행단 예하 제494 원정 전투 비행대대 일명 팬더스의 고유 식별 마크로 확인되었고 이 비행대대는 중동에 배치되어 에픽 퓨리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콜사인이 바로 듀드 44이고 조종사와 무기체계 장교, 즉 웨펀 시스템 오피서를 줄여서 WSO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공대지 정밀 타격에 특화된 미 공군 자산입니다. 조종사는 콜사인 듀드 44 알파로 불리고 이곳에서 탈출해서 구출됩니다. 주간에 7시간 동안이나 듀드 44 알파 조종사 구출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WH-60 졸리 그린2 헬기가 최소 2대 동원되었고 사건 첫날인 4월 3일이죠. 탈출한 첫 번째 조종사를 신속히 구출하여 이란 국경 밖으로 후송하는 임무를 이 헬기들이 수행합니다. 그리고 근접 항공 지원 공격기인 A-10C 썬더볼트2가 최소한 2대 이상 동원되었습니다. 이 A-10은 샌디라는 콜사인을 달고 구조 헬기를 호위하고 이란 지상군의 대공 화력을 억제하며 이란군 차량을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곳에서 상당한 교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F-15 조종사 구출 작전이 벌어지던 같은 날 호르무즈 캐슘섬 상공에서 페르시아만으로 비행하며 작전을 펼치던 A-10 공격기가 이란 혁명 수비대 집중 포화를 받아 추락합니다. 이 비행기의 기체는 페르시아만에 추락했고 조종사는 탈출해서 미군에 의해 구조됩니다. F-15 다른 탑승자는 피격 시 좌석이 사출될 때 다른 곳에 떨어집니다. 바로 F-15가 추락한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이 산입니다. 대령으로 알려진 WSO 장교는 낙하 과정에서 발목 염좌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미군 조종사들이 이수하는 고강도 SERE 훈련 지침에 따라 추락 지점을 신속히 벗어나 고지대로 이동합니다. WSO 장교는 이란군의 전파 탐지를 피하기 위해 비컨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며 고도 약 2100m의 암벽지대 틈새에 은신하며 추위를 견디고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는 현상금을 내몰고 유목민과 지역 주민들까지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상업용 위성업체들은 미군의 요청으로 중동에서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제공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빠르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국의 상업용 위성업체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에픽 퓨리 작전을 위성으로 면밀히 관찰하며 미군의 작전 교리와 이들의 작전 상황, 작전의 위력들을 들여다보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는 중국 항저우에 기반을 둔 미자르 비전이라는 인공지능 기반 지리공간 정보 분석 전문 업체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이 업체는 중동 지역 내 미군의 배치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웨이보 등 중국 소셜 미디어에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럴드 포드함이나 에이브러함 링컨함 등 미 해군 항모 전단의 이동 경로를 비롯해 이스라엘과 중동의 주변국에 배치된 F-22기 전투기, 수송기 비행 경로, 주요 기지의 병력 직결 상황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후 위성 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있는데, 이 업체의 분석은 오픈소스 데이터를 군사정보 수준으로 가공하여 관련국 당사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3일 밤과 4일 새벽 그리고 5일 새벽까지 WSO 장교가 은둔한 이 산 진입로에는 상당한 교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르 비전은 미군의 이곳에서의 작전을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로 제공했고, 이 이미지의 실제 좌표를 기반으로 입체 지형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미국 수송기들과 헬기들은 쿠웨이트에서 발진했을 가능성이 높고, 3일 낮 페르시아만 안쪽 50km 지점 이란의 바바그라 북쪽에서 관측됩니다. 조종사 구출 작전을 위한 수색 및 구조 활동이 본격화된 시점입니다. 이 수송기는 베으바한 북쪽 50km 지점에서도 관측되었습니다. 작전 초기 정규 탐색 구조 자산인 미 공군의 HH-60W 졸리그린2 헬기가 NC-130 수송기와 함께 먼저 투입됩니다. 구조부대는 고립된 이스파한 콜라가치 산맥 일대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란군의 방공망과 지상병력의 대공 사격에 노출되어 2대의 헬기가 피격되었고, 작전을 중단하고 이라크 영토까지 날아가 불시착했습니다. 4월 4일 토요일 야간에 MC-130J 수송기 2대가 이스파한 남부 버려진 비행장에 은밀히 야간 착륙합니다. 이 수송기는 착륙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전방 무장과 급유소 설치를 시작합니다. 이때 100여 명의 지상군도 함께 왔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곳이 수송기가 착륙한 지점입니다. 농사형 활주로로 건설되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활주로입니다. CN-130은 험난한 지역에서도 이 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수송기입니다. 미군의 발표처럼 이 수송기가 모두 착륙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실 공방 중입니다. X에 공유되는 사진에서는 검은 연기에 휩싸인 MC-130J 수송기가 보입니다. 최소한 한 대는 비상 착륙했거나 추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착륙한 수송기에는 MH-6 그리고 H-6 리틀버드 헬리콥터가 실려 있었습니다. 낮에 출동한 졸리그린2는 추락했기 때문에 작전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헬기가 아랍에미레이트 등에서 이륙해 왔을 것이라는 것인데, 리틀버드 헬기는 특수부대원의 신속한 수송과 좁은 지역에서의 이착륙에 특화된 소형 기종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등과 같은 중동 주변국의 발진기지에서 이란 내륙의 이스파한주 산악지대까지 자력으로 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송기가 리틀버드 헬기를 싣고 온 것입니다. 이들 리틀버드는 MC-130J 수송기에서 하역되어 조립에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송기와 함께 온 실팀 6 대원들이 이 헬기에 탑승하여 WSO가 은신한 7,000피트 즉 2,100m 산악 능선으로 이륙했습니다. 비행시간은 약 7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에서 상당한 교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전에서는 지상군 100명이 동원되었고 수송기 A-10, MQ-9 드론이 동원되었습니다. WSO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서 총
150명 이상의 전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일부는 수송기가 착륙한 임시 기지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일부는 구출 작전에 투입된 듯합니다. 마자르 비전은 WS 장교가 은둔해 있는 산의 진입로 도로에 8곳의 폭발 흔적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도로 안쪽으로부터 번호를 매겼는데 이곳이 1번이고 2번 폭발 지점은 도로 왼쪽이고 큰 규모의 폭발이 있었다고 분석 정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폭발 지점은 노반 가장자리이고 네 번째는 도로 중앙에서 대형 폭발이 있었다고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화염과 밝은색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점에서는 부채꼴 모양의 연기가 번지고 있다고 묘사했고 여섯 번째는 도로 오른쪽 작은 폭발 지점으로 연기색이 비교적 짙다고 표현했습니다. 일곱 번째 지점은 여기이고 여덟 번째 지점에서는 연기가 북동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도로 바깥에 구로 표시된 이곳은 대형 방어시설 혹은 엄폐물이 있는 곳입니다. 미군은 이곳을 폭격 후 아마 투입된 지상군이 이 도로를 따라 진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능선 이곳에서도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A-10과 MQ-9의 하단 폭격이 있었고 마자르 비전은 이곳에 탄갱 즉 폭발 흔적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합니다. 마자르 비전이 공개한 위성 이미지에서는 총 7곳의 탄갱이 보입니다. 탄갱 1부터 7까지의 거리는 약 60m로 교전이 치열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A-10은 이곳에서 지대공 미사일 또는 대공포 피격을 당해 유압 시스템과 날개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어 이라크로 되돌아갔습니다. 수색팀은 지금 보이는 능선을 따라 WSO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 올라갔고 이곳에서도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민병대와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마자르 비전이 공개한 위성 사진에도 5곳의 탄갱이 보입니다. 4월 5일 일요일 새벽 구조 헬기가 콜라가치산 암벽지대에서 WSO 장교를 헬기에 태우고 C-130 수송기가 착륙했던 임시 기지로 되돌아옵니다. WSO 장교는 은신 36시간 만에 구조됩니다. 여기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상의 MC-130J 2대가 고온 흙먼지 유입 및 기계적 결함으로 이륙 불능 상태에 빠졌고 지상군 약 100여 명이 적진에 고립될 위기에 처합니다. 중부 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MC-130 수송기 2대와 MH-6 헬기 2대를 폭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100여 명의 지상군, 구조부대원들, 수송기 승무원들은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이 이야기와 이스파한 핵시설 작전 그리고 트럼프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آقا جون تشریف ببر بیا بیا عزیز آقا جون بیا اینور Bu birdir.